안녕하세요. 조영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덕성여대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덕성여대는 이렇게 뭐 학과별로 선발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뭐 글로벌 융합대학, 과학기술대학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해요. 글로벌 융합대학에는 이런 쪽의 학과가 있고 이 유아교육과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제 통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 과학기술대학은 이제 약대를 제외하고 통으로 선발을 하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20학년도랑 2022학년도까지의 얘네들이 이제 뭐 변천사 이렇게 보시면 일단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요거죠. 학생부 100이랑 덕성 인재, 논술 요 세 개만 보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좀 이제 번외 학생들이고 학생부 100 그래 학생부 100 서류 100에 이제 면접 본다. 논술은 교과의 논술 최저가 있고 없고 2021학년도도 동일하겠죠. 학생부는 학생부 100. 근데 이게 이제 학생부 100에 최저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저가 있는데 최저가 어떻게 변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튼간에 지금 2020이랑 2021학년도는 표면적으로 달라진 건 없는데 되게 큰 변화가 있어요. 그건 저 뒤에 나올 테고 2021에서 2022로 넘어갈 때는 갑자기 학생부 100에서 고교 추천이 하나가 추가가 되죠. 원래는 학생부 100만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최저가 없네. 그죠? 그리고 원래는 덕성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서류에 면접 보는 거였는데 갑자기 서류 전형이 띡 하고 추가가 되고 덕성 인재 전형이 이제 서류 면접을 보면서 원래 1단계 3배수 뽑았던 게 이제 4배수, 그러니까 4배수 뽑았던 게 3배수로 줄어들죠. 그러면 근데 올해는 뭐가 바뀌냐? 올해는 이게 다시 4배수로 바뀌어요. 크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논술이 원래는 교과 20에 논술 80이었는데 이제 논술 100으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올해 바뀐 상황이고 이제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이 스토리가 중요해요. 2020학년도에는 최저 기준이 필수 영역이 지정이 되죠.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꼭 들고 와라. 그래요. 오케이 알겠어. 그래. 그리고 또 어떻게 해? 수학 또는 탐구 중에서 영어는 이제 그때 최저로 껴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어에 수학을 하든 아니면 국어에 탐구를 하든. 근데 탐구는 또 두 과목 평균이네. 되게 이제 빡빡한 거죠. 그러니까 국어 수학의 2함 6을 맞추거나 국어 탐구 평균의 2함 6을 맞춰라. 이게 최저 기준이었었는데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들고 와라. 수학, 국어, 수학, 과탐. 이게 또 과탐이에요. 사탐은 안 돼. 여튼 수학 가형의 이제 과탐, 뭐 수학 나형하면 이제 이게 7이 아니라 6으로 바뀌거든요. 여튼 간에 2020학년도에는 문과는 국어를 꼭 들고 와라. 이과는 수학을 꼭 들고 와라. 그리고 영어는 포함 안 해주겠다. 그리고 최저 기준은 6이다. 그리고 이과는 수학 가형 응시하면 7이다. 이제 요거였어요. 되게 빡빡하지 않나요? 되게 빡빡한데. 근데 2021학년도에 얘 최저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문과, 이과 모두 국수형 탐중에 2합 7이다. 아까 2020학년도에서 2021학년도에서는 이것만 봤을 때는 교과의 최저가 있네. 교과의 최저가 있네. 이거 뭐야, 똑같네? 라고 하지만 최저가 어떻게 됐냐? 엄청나게 완화됐다. 그럼 뭐 어떻게 완화됐냐? 이제 글로벌 융합대학에서는 국어를 꼭 들고 와라? 없어졌죠. 이제 국어를 들든 말든 상관없다. 영어로 최저를 그전엔 못 맞췄었는데, 이게 갑자기 영어로도 최저를 맞출 수가 있네요. 탐구는 작년에 평균이었는데 탐구가 하나로 줄어들어. 그러면서 6이 아니라 7로. 그러니까 2020에서 2021로 넘어갈 때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랬었던, 뭐 이과는 더더욱 그래요. 얘는 원래 과탐 고정인데 과탐이 아니라 사과탐이 열리고, 탐구 하나로 바뀌고, 이제 수학 원래 고정해서 수학 상관없고, 그리고 이제 얘는 뭐 이렇게 가형 포함한 8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이게 뭐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2022학년도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동일해졌죠. 최저 기준이 거의 동일했고 이제 문이과 통합이 되니까 수학에 대한 그런 거에 이제 요건이 없어진 거고 이제 문과이과 상관이 없어졌는데 이제 고교 추천이 생긴 거죠. 고교 추천이 생겼다. 일단 최저만 봐도 지금 이제 번잡스러워요. 그러니까 2020학년도의 최저 기준이랑 2021학년도의 최저 기준이 뭔가 크게 달라졌고 2022학년도에는 최저 기준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갑자기 고교 추천 전형이 최저가 없어졌다. 이제 없어졌다. 고교 추천 전형이 신설이 됐는데 최저가 없는 게 생겼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이게 또 내신도 우리 하나만 하자고 이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내신도 바뀐단 말이에요.
2021학년도까지 2020에서 2021학년도 갈 때는 얘가 최저를 바뀌었죠. 근데 얘네들은 2021학년도까지는 이제 학생분을 독일해요. 어떻게 했냐면 문과는 국영사의 전과목, 이건 수영과의 전과목. 그러니까 이게 또 특이하죠. 뭐냐면 문과는 수학을 반영을 안 할게요. 내신에서. 이과는 국어를 반영 안 할게요. 내신에서. 그런데 국어, 영어, 사회교과에 있는 모든 과목은 나 다 반영할 거야. 수학, 영어, 과학교과에 있는 모든 과목은 나 다 반영할 거야가 이제 덕성여대의 학생부 반영 방식이었죠. 근데 이게 2022학년도로 가더니 이제 이게 뭔가 좀 특이해진 거죠. 그전에는 내가 그냥 딱 수학만 뺄 수 있어. 근데 내가 이제 문과면 수학만 뺄 수 있죠. 아, 내가 문과인데 국어를 빼고 싶은 친구도 있을 테고, 내가 문과인데 영어를 빼고 싶은 친구도 있을 테고, 내가 문과인데 사회를 빼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덕성여대는 야 문과는 수학을 못하지 수학만 빼줄게 이렇게 하는 거고 이과 같은 경우에도 야 이과는 국어가 힘들지 않냐? 우리가 국어 빼줄게 이거였었는데 아 난 이과인데도 수학을 못하는데 뭐 이런 애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2022학년도로 가면서 모든 게 해결되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중에서 상위 3개 교과 이제는 상위 3개 교과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작년엔 그 전까지는 국영사 고정, 수영과 고정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3개를 고정하겠다. 나 문과인데 나 국어 못해. 그냥 국어 뺄게. 나 수학, 영어, 사회교과만 반영할게. 나 이과인데 나 이과 수학을 못하네? 나는 진짜 그냥 등 떠밀려서 이과 왔는데 하여튼 나는 국어, 영어, 뭐 과학이나 국어, 영어, 사회나 나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할게 하는데 그 전에는 이거의 전 과목이었죠. 국어, 영어, 사회 전 과목, 수학, 영어, 과외의 전 과목이었는데 이제는 세 개 교과를 선택을 하는 것도 상당히 유연해졌는데 거기서 네 과목씩만 반영한다 이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국영사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난 수학을 진짜 못했어. 문과 학생인데 난 수학을 진짜 못해. 아 수학 막 7등급 나왔어. 수학 버려. 오케이. 근데 내가 국어, 영어, 사회는 괜찮은데 1학년 1학기 때 국어가 하나가 5등급 나왔고 나머지는 다 2등급 나왔는데 저 5등급이 참 그러네. 그리고 어떤 학생은 나 사회교과가 3학년 1학기 때 막 사회가 5등급 나왔는데 얘를 조금 어떻게 좀 안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얘네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4개 과목만 야 국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5개 반영 배웠니? 5개 배웠는데 그러면은 그중에서 제일 못한 건 빼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는 한 10개 배우죠. 10개 배웠는데 나는 진짜 나는 외우는 걸 못해가지고 어떻게 뭐 어떤 과목들 난 특정 과목들을 못했는데 나머지는 좀 괜찮아. 그래? 그러면 우리 4개만 반영할 테니까 나머지 6개는 아예 반영 안 해. 우와 그런 대학이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학생부 100점. 이게 뭔가 내신도 싹 다 열어주고 최저도 막 열어주니까 너무 좋은. 고교 추천 전형은 뭐냐면 야 우리는 최저 기준은 없어. 최저 기준이 없어. 최저가 없어? 근데 나는 너네 최저 기준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덕성여대 최저는 이거거든요. 이거잖아. 나 영어 3등급이랑 탐구 4등급 정도는 하면 될 것 같은데 야, 너 이것도 못 맞추면 어떡하냐? 아니지. 난 이거는 맞추지. 설마 내가 이걸 못 맞추겠어? 그러면서 나는 최저 기준 없는 거는 크게 메리트는 없어. 근데 너네는 내신은 어떻게 하니? 우리 국영수사과 전 과목 다 반영하는데? 그래? 나는 국어를 되게 못하는 학생인데? 그럼 국어를 못 빼? 못 빼지. 당연히 못 빼지. 국어를 어떻게 빼냐? 다른 학생, 난 수학 때문에 난 머리 아픈데, 수학은 어떻게, 너 전형 수학을 어떻게 하니? 뭔 소리야, 다 반영하지 뭐. 그럼 여기 뭐, 네 과목씩 반영하고 그런 거 없어? 아니지, 다 반영한다니까. 그래? 이게 이제 작년 상황이었던 거예요. 고교 추천 전형은 최저 기준이 없는데, 뭐, 내신 다 반영하고, 학생부 100전형은 최저는 2합7이라는 소소한 최저가 있는데, 학생부에서 뭔가 이렇게 해주는 거. 그 고교 추천 전형은 이 추천의 인원의 제한이 없어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작년에 판이었어요. 그러면은 누구에게나 좋은 전형, 누구에게나 안 좋은 전형이죠. 그리고 얘는 입시 결과 자체가 없고 얘는 입시 결과가 있죠. 그럼 한번 볼까요? 입시 결과를 한번 보면은 입시 결과가 여기 3개년 나온 게 없나?
일단 작년 입시 결과를 한번 보면은 작년에 얘네들은 글로벌 종합대학 아까 그 문과의 통 얘가 이제 평균 2.03이었어요. 7것이 2.2등급. 근데 이거는 고교 추천 전형은 작년 신설이죠. 3.11에 3.37. 과학기술대학은 야 이건 완전 붙어있죠. 2.09가 평균이고 2.18이 이제 7컷. 이거는 2.98이 평균, 3.16이 이제 7컷. 결국 최저 기준은 나는 상관이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저는 변수가 되지가 않았고 결국은 과목을 뺄 수 있냐 없냐가 더 관건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3점대 초반을 보여주고 평균 3점대 초반이고 7것이 3점대 거의 중반이죠. 작년에 저희가 이거를 합격했었던 친구가 3.7, 3.8 정도까지 들어갔었던 뭐 전형의 학과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저는 3.7을 얘네들한테 쓰라고 하냐? 아니죠. 이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인서울의 교과 전형에 최저 기준이 없는데 3점대 초중반이 그냥 쓱 들어가는 거는 되게 특이한 거죠. 최저 기준이 있으면 모르는데 최저도 없는데 국수형 사과가 뭐 다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이 점수가 뭐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작년에만 이제 일어났었던 특수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럼 올해는 아니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대학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대학? 내년에 이럴 대학. 그럼 작년에 학생부 100전 우리가 작년에 여기 있네. 이건가? 종합이고. 3개년 나왔던 게 여기 있네. 이쪽을 조금 보시면 그쪽 있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제 3개년을 보면은 2.61에 이제 2.3에 2.03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평균이 2.3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2022학년도에 4점수, 그러니까 2021학년도까지만 해도 국영사의 전 과목, 이과는 수영과의 전 과목이었죠. 근데 그랬었을 때의 얘네들의 점수를 보니까 만만한 거예요. 내가 나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12과목 뽑으니까 내 점수 되게 잘 나오던데 이과도 마찬가지죠. 얘네들이 이제 평균이 2.6등급이었고 그때 7컷이 3점대 초반인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만만한 거죠. 되게 만만했었는데 이게 얘가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우리는 얘가 이렇게 갈 거라는 거를 예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 예상을 못 한다 이거죠. 야, 내가 작년에 평균이 2.65등급이었는데 내가 야 2.2등급 내 2.3등급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떨어지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떨어질 수도 이제 있다 이거죠. 고교 추천 같은 경우에는 없었던 거죠. 얘네가 그전에는 없었다가 신설이 되는데 난 학생부 100전형에서는 되게 안전한 느낌이 드는데 내가 굳이 고교 추천까지 써야 되냐 이 생각이 드는 거죠. 학생부 100전형에서 작년에는 얘네가 평균이 2.3등급 나왔는데 내가 2.2, 2.1 정도가 나와 있는데 과학기술대학은 2.65가 평균인데 내가 2.3, 2.4가 나와 있는데 내가 왜 그냥 고교 추천 전형을 써야 되냐. 그 고교 추천 전형은 작년에 입시 결과가 뭐야? 없어.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뭔가 작년에 있는 점수를 보고 쓰고 싶어요. 그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전형이 완전 달라져서 작년에 입시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이제 불안전한 상황에서 얘를 쓸까 했을 때 저희가 작년에 영상을 계속 보면은 이쪽을 밀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이걸 쓰세요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뭔가 학생부 100전형이랑 얘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여튼 간에 이 점수를 보면 이제 이런 느낌 2.03에 3.11 그러면 이제 얘를 쓰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얘는 좀 덜 쓰고 싶기도 하고 하여튼 이제 그런 거예요. 입시 결과를 보고 난 딱 작년에 이겼으니까 이기겠지 이런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얘네들이 지금까지의 이제 발자취라고 해야 될까요? 작년에는 어땠고 그 전에는 어땠고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몰렸고 아니면 전형이 반대로 바뀌었으면 작년에는 얘네들이 덜 몰렸으니까 입시 결과가 낮았을 테고 그럼 이 입시 결과를 바라봤을 때 나의 느낌은 너무나도 쓰고 싶을 테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죠. 조심해야 될 대학과 상향할 수 있는 대학.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조심해야 되는 대학이 될 수도 있어요. 작년에 이게 고교 추천 전형의 덕성여대 같은 대학이 약간 조심을 해야 되는 대학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내년에도 덕성여대 같은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쪽에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이제 상향 지원 전략을 한번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성여대는 되게 재미있는 대학이라서 오늘 조금 길게 설명해 드렸는데, 내년에도, 올해도 이제 덕성여대 같은 애들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덕성여대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